자, 용원중 2학년 우리 3과 문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Grammar Build Up 거기를 한번 펴보고, 자, 3과의 주요 문법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패턴 1 나와 있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두 가지 문법이 다 to 부정사에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한번 가볼게. 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요것이 첫 번째 문법이고요. 참고로 두 번째는 가주어 it과 그리고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 자, 이렇게 두 가지 문법이 주요 문법입니다. 3과에서의 주요 문법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자, 첫 번째 그러면 일단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들어가 볼 텐데, 자, 알다시피 to 부정사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일단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꼴로 생겼고요. to 뒤에 동사 원형을 달아주는 것이고, 이름이 부정사였던 이유는 여기서 안일 부자 요거는 정할 정자에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품사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즉 원래 동사였던 단어이지만 앞에 to를 달아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변신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름이 to 부정사.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품사 역할을 한다 그랬고, 정확하게는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가 명사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부사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로 쓰이는 거, 요거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고 하니까 형용사의 역할,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한다, 꾸며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원래 동사는 뭐뭐 하다인데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면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야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참고로 to 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민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꾸미는 명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대. 그래서 위치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앞에 뭐가 필요하겠다. 앞에는 이 to 부정사의 꾸밈을 받을 그 명사가 to 부정사 앞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꼴을 보고 요때 쓰인 to 부정사는 뭐뭐 할, 뭐뭐 하는 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즉 형용사의 역할이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바로 예문을 봅시다. 1번.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자, B&B는 a popular place,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자, 장소라는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있죠. to stay, 원래 머무르다라는 stay 동사인데 여기다 to를 붙여서 머무를 혹은 머무르는 해서 앞에 있는 장소를 꾸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이런 to 부정사들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영국에서 stay 하기에 인기 있는 그런 place입니다. 이런 문장이었고, 두 번째 볼까요?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이번에도 place네. 자, 거기는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장소 뒤에 역시 to 부정사 to visit, 방문하다라는 visit에 to를 붙여서 이게 방문할 해서 앞에 있는 장소라는 역시 명사 꾸미네요. 방문할 또는 방문해야 할, 방문하는 해서 앞에 있는 장소 꾸며. 자, 그러니까 역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to 부정사니까 우리는 역시 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요? 자, that was a great way. 그것은 훌륭한 방법이었다. 자, 이번에는 명사가 앞에 방법이라는 way 나와 있어. 특히 방법이라는 way 뒤에 있는 to 부정사들은 거의 100%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100% 앞에 있는 방법이라는 이 명사 way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capture 하는 방법, 뭐뭐를 하는 이라고 해석되는 요게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앞에 특히 좀 자주 쓰이는 그런 명사들이 있어. 지금처럼 way 같은 요런 명사들,
몇 가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way, 그리고 뭐뭐 할 시간이다 할 때 시간 time, 뭐뭐 할 기회라는 opportunity, 기회는 opportunity도 있고요. 그리고 chance 이런 단어도 있죠. 기회.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ability, 뭐뭐 하는 능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사들 뒤에 to 부정사가 올 때는 거의 100% 여기 있는 to 부정사들이 앞에 있는 저 명사들을 꾸며주더라. 이렇게 알면 됩니다.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할 시간, 뭐뭐를 할 기회, 그리고 뭐뭐 하는 능력 이런 식.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적 용법을 할 때 또 빼먹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ood, 음식을 꾸며줄 to 부정사를 뒤에 써볼게요. to eat 하게 되면은 먹을 이라고 해서 당연히 앞에 있는 음식이라는 명사를 꾸미겠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어. 해석도 그래서 먹을, 먹는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자, 그런데 먹을 음식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음식은 다 차려져 있어. 먹을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먹을 스푼이 없는 거야. 그래서 a spoon, 숟가락을 이번에 또 역시 먹을 이라는 말이 한번 꾸며볼게요. 자,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이 to eat 해서 먹을 해서 앞에 있는 숟가락을 꾸몄어. 자, 그런데 위에 거랑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위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food를 사실은 eat의 목적어 자리, eat 바로 뒤에 넣었을 때 eat some food, 그렇죠? eat food. food는 eat의 목적어라서 여기 바로 쓰면 돼. 음식을 먹다니까. 자, 그런데 밑에 경우 a spoon, 얘도 eat의 목적어 자리 넣어볼까? 숟가락을 먹을 거야? 숟가락을 씹어 먹을까요? 그거 아니지. 숟가락을 먹다가 아니라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a spoon은 eat의 목적어가 아니고 숟가락으로 먹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eat with a spoon. with가 도구를 나타냅니다. 무엇으로 할 때 그런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 with가 필요한 거죠.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자, 그래서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필요한 전치사들이 뒤에 붙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꾸밈받는 명사를 to 부정사, 그 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로 넣어보면 제일 편합니다. eat 뒤에 food는 바로 목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하지만 eat 뒤에 spoon을 넣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니까 with가 필요했어. 그런 거 몇 개만 더 볼까요? 자, a sofa. 자, 소파인데 앉을이라는 말이 꾸며보자. 물론 앉다는 sit니까 to sit 하면 앉을 소파. 자, 그런데 이대로 두면 될까요? 모르겠으면 여기는 소파를 역시 또 sit 바로 뒤에 넣어볼까? sit a sofa야. sit a sofa. 소파를 앉다. sit는 타동사 아니라서 목적어를 쓰지도 못하죠. 자, 그러면 소파 위에 앉아야 되겠죠. sit on the sofa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얘는 전치사 on 필요하네. 그쵸? 전치사 on이 필요해서 앉을 소파 할 때는 to sit on까지 써야 돼. 자,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도구를 나타내는 with라는 전치사 쓰는 경우 많습니다. 글씨를 쓸 펜 같은 경우도 a pen 해놓고 to write 하면 쓸 해서 앞에 있는 펜 꾸미는데 펜을 write 할까요? 펜을 write 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 글씨를 써야 되니까 이때도 write 뒤에는 도구를 나타내는 with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글씨를 쓸, 뭐뭐를 쓸, 가지고 쓸 펜이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펜은 있는데 종이, 글을 쓸 종이 이러면은 paper to write 해서 쓸이라는 말이 종이를 꾸몄지만 paper를 write 하지 않죠. 우리는 글을 write 하는 거고 종이 위에다가 글을 써야지. 그래서 write on the pap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도 전치사 on이 필요할 거고 그 밖에 등등 이런 경우들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또 house, 집은 집인데 살 집이라고 했을 때도 to live만으로는 안 되는 게 live a house 아니고 live in the house 이겠지. 집 안에 살아야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더라. 놀 친구, 대화할 사람 이런 표현도 예를 들어서 어떤 someone이야. 어떤 someone 사람인데 to play 놀이라고 해서 to play만 쓰면 될까요?
사람을 play 할 거야? play someone이야? 아니죠. play with someone 이겠지. 누구누구와 놀아야지. 이번엔 대화를 할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 해봅시다. 자, someone 대화하다 to talk. 자, 그런데 talk someone 아니죠. 누구와 대화를 할 때는 talk to him, talk to you 아니면 talk with 누구와 대화하다 할 때 이런 전치사들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100% 다 쓰는 건 아니겠지 물론.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뒤에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자, 요런 예시를 받고 자, 형용사적 용법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단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요런 거 좀 볼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처럼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요런 명사들이라든지 또는 someone, anyone, everyone, no one 같이 무슨 one으로 끝나거나 또는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body 하듯이 무슨 body로 끝나는 이제 요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을 형용사가 꾸밀 때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대요.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이라고 표현해 보면 cold water 이런 식으로 쓰죠. 앞에서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말고 원래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 단어가 명사 꾸밀 때 그때는 순서가 이렇죠. 자, 그런데 something, nothing 같이 이런 무슨 thing 하거나 무슨 one, 무슨 body 하는 이런 단어들은 뭐 그냥 형용사가 꾸밀 때도 원래 이렇게 뒤에서 꾸민대. 그래서 차가운 물은 cold water 하지만 차가운 어떤 것은 something cold래. col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cold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one thing을 이렇게 꾸며준대. 자, 그래서 차가운 어떤 것은 something cold인데 우리 그러면 마실 어떤 것이라는 표현 해볼까? 마실 것. 자, 그러면 어떤 것이 something이고요. 마시다라는 drink는 원래 동사기 때문에 그거를 마실이라고 형용사로 변신을 시키려면 이렇게 투부정사꼴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 꾸며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어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할 이렇게 되니까 drink 할 something 즉 마실 어떤 것 됐어.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마실 차가운 어떤 것, 마실 시원한 어떤 것. 우리 마실 시원한 물 한번 해볼까? 자, 물은 water, 얘는 시원한 차가운이라는 형용사 cold는 앞에서 꾸미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꾸밀 때는 이때는 뒤에 가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네. 형용사는 앞에서 뒤에 있는 water 꾸미고 투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water 꾸미고 이런 식으로 cold water to drink 하면 마실 차가운 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물 대신에 something을 그 자리에 넣었더니 something은 원래 cold도 뒤에서 꾸미고 투부정사도 뒤에서 꾸며야 되는데 이거를 다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일단 something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그냥 형용사인 단어를 something 바로 뒤에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씁니다. 순서가 이렇다. 자, 그래서 cold도 뒤에서 꾸미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뒤에서 꾸미는데 이것들이 같이 쓰일 때는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 형용사 단어를 먼저 쓰고 형용사를 A라고 표현해요. adjective.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요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쓴대요. 무슨 thing이나 some 그냥 thing은 참고로 아니야. 그냥 명사 중에 그냥 thing이라는 명사 있죠. a thing, the thing 할 때 그냥 thing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thing은 요렇게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요. 그냥 thing 말고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같은 그런 thing들 무슨 thing 하는 것들. 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봤고요. 와, 밑에 여기 예문들 많이 있었네. 요거 한번 볼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We had no chance. 우리는 기회가 없었어요. 무슨 기회? To talk. 이야기할 기회. 앞에 있는 기회 꾸미네. 함께 이야기할 기회. 자, it is a hard problem. 요거는 요것도 맞나요? 자, 그것은 어려운 문제야 그랬는데
뭐 할 어려운 문제, 고칠 어려운 문제, 고쳐야 할, 뭐 고칠. 밑에 것도 I have some questions. 나는 질문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인데 무슨 질문? To ask you. 당신에게 물어볼. 이렇게 되죠. 그래서 to 부정사들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일단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되게 쉬운 것이 앞에 적어도 이렇게 꾸밈받을 명사가 to 부정사 앞에 있을 겁니다. 자, 밑에 경우들이 이거는 특정한 전치사를 쓰는 경우. 앉을 의자 하니까 to sit 뒤에 on까지 있어야 돼. 글씨를 쓸 펜 하니까 to write 뒤에 도구를 나타내는 with, 펜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살 집이라는 표현할 때도 to live 뒤에 in, 집 안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to sit on 해서 앞에 있는 chair 꾸미고 to write with 해서 앞에 펜 꾸미고 to live in 해서 앞에 있는 house 꾸미고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들 쓰는 경우들 이런 것도 좀 알아둡시다. 앉을 의자 위에 앉아야 되니까 쓸 펜인데 펜을 가지고 펜으로 써야 되니까 살 집 할 때도 집 안에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설명 다 있습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처럼 무슨 thing이나 someone, everyone, no one 하는 무슨 one 또는 무슨 body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꾸미는 경우에는 그 형용사를 one thing 바로 뒤에 먼저 쓰고 warm, 따뜻한 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그리고 이불이라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그 뒤에 쓰고 순서가 이렇다라고 아까 위에서 쌤이 얘기했어. 그래서 I need something warm to wear 하면 나는 필요합니다. something 어떤 것이 필요한데 따뜻한 어떤 것이 필요하대. 근데 그 입을 따뜻한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입을 따뜻한 something이 필요합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주어 it과 진주어 to 부정사. 우리 다 배운 적이 있는 것들이다. 그렇죠? 자, 가주어는 말 그대로 가짜 주어야 가짜 주어로는 it을 쓰고 그러면 진짜 주어가 to 부정사일 때 우리가 저렇게 가짜 주어 it을 쓸 수 있대요. 주어가 그냥 뭐 좀 길어. 무조건 길다고 가주어 it을 쓰느냐?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 이름이 엄청 긴 사람, 그 사람이 주어로 왔다고 이름 기니까 가짜 주어 it을 써야지? 그러진 않습니다. 자, to 부정사는 근데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건 얘는 그러면은 품사로 봤을 때는 무슨 역할일까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 to 부정사는 사실 세 가지 품사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세 가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그리고 부사 역할 이렇게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다면 이 중에 어떤 걸까? 주어 역할은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누구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명사가 할 수 있지. 명사면은 하다라는 동사가 하는 것, 그러니까 뭐뭐 하기 요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가 뭐뭐 하다 이게 동사인데 앞에 to를 붙여서 그것이 명사로 변했다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변하는 거.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죠? 이때는 뭐뭐 할, 그치? 뭐뭐 하는 그랬고. 참고로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해석이 많아요. 뭐뭐 하기 위해 이럴 때도 있고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등등등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지. 우리가 지금 보게 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세 가지 용법 중에서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to 부정사가 동사였던 것이 명사의 역할.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주어니까. 자, 그래서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지만 to 부정사 내용이 좀 긴 경우에는 이거를 대신해서 가짜 주어 it을 주어 자리에다가 내보내고 그럼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는 어디 있어요?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to 부정사는 문장 끝에, 문장 뒤에 이렇게 쓰면 된대요. 예문을 봅시다. 자, it was just amazing. 그것은 정말 놀라웠다. 이런다. 사실은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죠. 그것은 놀라웠다.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그것이라는 주어 it은 사실은 가짜 주어래. 자, 그러면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 to see. 요게 진짜 주어니까 우리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 하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자, 그럼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 해석해 봅시다. to see, 보는 것이야. 보다라는 see에다 to를 달았더니 명사로 변신했으니까 보는 것, 보기라고 해석이 돼. 근데 주어니까 우리 주어면은 은, 이, 가 달죠. 그래서 보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무엇을 보는 것이요? The ring, ring of huge stone. ring은 원래 우리 반지, 링 모양 알죠? 근데 무엇의 링 모양이냐 하면 huge stones는 거대한 바위들이야. 거대한 바위들의 ring, 즉 바위들이 이렇게 링 모양으로 둥글게 뺑 둘러서 있었나 봐. 자, 그래서 거대한 바위의 ring을 보는 것이 요게 주어입니다. 그걸 보는 것은 was just amazing.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was just amazing 이렇게 써도 되나요? 네, 물론 되죠. 이렇게 지금 써놨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 주어 역할하는 to 부정사 이게 진짜 주어고요. 그 뒤에 동사 was 쓰고 가능해. 근데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영어에서는 문장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나 혹은 보어 같은 문장의 주요 요소들을 빨리 앞부분에 땡겨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to 부정사로 길 때 가짜 주어 is를 씁니다. 이것도 예문을 하나 더 볼까 밑에 보니까 it is okay, 그거 괜찮아요 이런다. 그거 괜찮다. 물론 요 it은 가주어고요. 그러면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to draw, 그리는 것 요게 주어겠다. 그치? 그리는 것은 괜찮다. 뭘 그리는 것? everyday object. everyday가 이렇게 every랑 day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형용사. 일상의, 매일매일의 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object는 용품, 물건이야. 그래서 일상용품을 그리는 것. like는 뭐 같은 이라는 뜻이죠. 컵과 plate, 접시 같은 컵과 접시 같은 그런 일상의 용품들 이것을 그리는 것. 근데 어디에 그린대요? In your journal. 당신의 일기에다가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은 is okay. 괜찮습니다. 이런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들 보면은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문제들 쫙 나와 있고 우리 이거 하나 한번 해볼까?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봅시다. 자, she wants to buy a big house. 그녀는 커다란 집을 사기를 원해요. 이랬고 she live in the house. 그녀가 그 집에 살 거예요. 이 두 문장을 합쳐보래. 자, 그러면 그녀는 원합니다. 사기를, 큰 집 사기를 원해요. 근데 이 집은 뭐 하는 집? 살 집. 그지? 그녀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항상 취지, 그러니까 문제를 낸 그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돼. 우리 지금 방금 뭐 배웠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배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house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를 쓰자는 이야기야. 살다라는 live를 to live라고 to 부정사로 쓰면 이거 형용사적 용법 돼서 앞에 있는 집 꾸며. 근데 빈칸이 하나 더 있네. 왜? 집을 live 할 거야? 집 안에서 live 할 거야? 집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live 뒤에 in까지 붙여주세요. 이 말이었어. 자, 2번 문제도 볼까? I have some pictures. 나는 그림을 몇 개 가지고 혹은 사진일 수도 있겠죠. 사진들을 몇 개 가지고 있어. 근데 I want to show you.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뭘? 그 사진들을. 자, 두 개를 또 합쳐보자. 자, 그러면 나는 사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진? 너에게 보여줄 해서 사진 꾸미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보여주다라는 show를 to show 하면은 보여줄 됐어. 이렇게 해서 사진. 근데 누구에게 보여줄? 너에게 라고 여기 보니까 show의 간접 목적어인 you가 show 뒤에 붙어 있었어. The pictures 그 사진들은 직접 목적어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바로 너에게 보여줄 사진들. 너에게 보여줄 사진들이 좀 있어. 이런 뜻. 자, 3번 더 Maria needs a chair. 마리아는 의자가 하나 필요해요. She will sit on the chair. 그녀가 그 의자 위에 앉을 거래. 그러니까 마리아는 앉을 의자가 하나 필요해요. 이런 거지. 마리아는 필요합니다. 의자 한 개가. 근데 무슨 의자? 앉을 어떻게 하자? To sit. 뒤에 물론 뭐까지 필요해요? on까지 필요하죠. 의자 위에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쓴 to 부정사들은 다 무슨 용법? 이것들은 다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앞에 있는 뭘 꾸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해석도 다 뭐뭐 할,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요렇게 해석이 되죠. 앉을. 자,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 문제들 쭉 있습니다. 너희들 또 풀어봐야 돼. 지금 요거 설명 다 듣고 나면 풀어봐야 되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와우 페이지로 보면은 오 옛날 거라서 그러네. 자, 너희들 교재랑 지금 요게 조금 다릅니다. 가주어 it, 진주어 to 부정사 우리 여기도 좀 풀어볼까요? 찾았니? 여기 가주어 it 파트야. 안 찾았으면 그냥 화면 보면 됩니다. 자, it is important 이렇게 시작했어. 참고로 가주어 it을 주로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 요거도 너희들이 좀 눈에 익혀두면 편하다. 주로 이렇게 쓰여. It is important 그거 중요해요. It is necessary 그거 꼭 필요합니다. It is dangerous 그거 위험해요. It is impossible 그거 불가능해요. 아니면 it is good, it is wrong, it is important 주로 그런 식이야. 가짜 주어 it을 쓰고 문장을 쓰는 경우들이 주로 그거 중요하고 어렵고 쉽고 위험하고 필요하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자주 좀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it is important 이렇게 보면 너희가 저 it은 가주어겠지 아마 뒤에 to 부정사가 진주어로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뒤에 보니까 단어들이 막 섞여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나열해 봅시다. It is important 그거 중요합니다. 뒤에 보니까 study 공부하다 라는 말이고 everyday 매일도 있고 English 영어도 있고 일단 그러면 진짜 주어는 to 부정사가 해야 되니까 to 부정사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요. 그래서 to study 공부하는 것. 근데 공부하다라는 study 뒤에는 뭐를 하는 목적어가 오죠. 뭐를 공부해요? English 영어를. 근데 이제 everyday라는 부사는 맨 끝에 적어서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것. 요게 진짜 주어죠.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죠. 얘가 진짜 주어니까 여기다가 은는 붙일 거야.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2번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it is necessary. 그거 필요해요. 그랬는데 물론 앞에 있는 is은 가주어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주어 역시 to 부정사니까 to 뒤에는 일단 동사 원형이 와야지. 주어진 단어들 중에서 get이라는 동사 보이네. 그래서 to get, get 하는 거 근데 뭘? some fresh air, 약간의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좀 get 하는 것은, 얻는 것은,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3번도 해볼까? 자, it is dangerous. 그거 위험해요. 물론 it은 가주어겠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위험할까요? to 부정사로 써야 되니까 to swim, 수영하는 것이요. 그런데 수영하는 것 in this lake 해야지 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4번의 케이스를 좀 볼게. It is impossible. 그거 불가능해요 했고 그러면 진짜 주어는 당연히 또 to 부정사일 거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은 fly 밖에 없었어. 그래서 to fly 얘가 진주어인가 봐. to fly in the sky 하늘을 나는 것.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해. 새들 막 날아다니던데 나비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다 날아다니던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원래 to 부정사도 사실은 to를 달기 전에 요 fly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이거 다 동사였잖아. 그치? 날다, 수영하다 이런 것들 동사기 때문에 사실 이거 누가 fly를 하는지 누가 swim 하는지 이것들을 행하는 주체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문장에서 동사로 쓰였다면 주어가 있겠지. 그치? 새들이 날아요. 뭐 이렇게 나비가 날아요.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fly의 주어는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이 fly의 주어가 없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특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새들은 나는 거 안 불가능해. 나비도 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쓸 거거든. 자, 그럼 이 나는 것의 의미상의 주어가 우리야, 우리.
그러면 우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여기 we라고 주어 자리 쓸까요? 안 되지.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 불가능해요가 아니라 to fly가 불가능해요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주어처럼 적는 것이 아니라 to 부정사의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to 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고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to 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전치사 for 쓰고 전치사 뒤에라면 목적격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for us 라고 to 부정사 앞에 써주면 돼.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하겠지. 우리가 색깔이 안 나오는 걸로. 자, 우리가 fly 하는 것은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to 부정사 하는 거.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은 is impossible. 불가능해요. 이렇게. 근데 아까 위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to 부정사 앞에 특별히 뭐가 없던데요. 의미상의 주어가 특별히 없는 경우 또 있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거나 특정하게 안 밝혀져 있거나 그럴 때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안 씁니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자,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부분에 이제 가주어 it을 쓰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it is good 해서 문장은 끝났어. 그거 좋아요 이랬어. 근데 뭐 it은 가주어일 거니까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를 씁시다. 그 진주어가 바로 to listen. 듣다라는 listen이란 동사 앞에 to를 달았고 근데 뒤에 to가 또 있는데요. 얘들아, 요 앞에 있는 to랑 뒤에 있는 to랑 같은 to일까요? 다르죠. 앞에 있는 요 to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즉 to 부정사 만드는 그 to야. 그럼 뒤에 있는 to는요? 이 to 뒤에는 your parents 명사가 왔죠. 동사가 온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요 to는 전치사 to야. 전치사 to와 to 부정사의 to는 다르죠. to 부정사의 to는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거잖아. 근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올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to listen to가 이상해 보이겠지만 요건 to 부정사의 to고요. 그리고 뭐뭐를 듣다라고 표현할 때 listen 뒤에는 항상 전치사 to를 붙인데 listen to me, listen to music, listen to the radio 이렇게 뒤에 전치사 to 필요해요. 6번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제는 좀 감을 잡았죠. 가짜 주어 it을 쓰고 it is necessary.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장 쓰고 그러면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는 바로 to help네.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런 문장 됐습니다. Your mom. 자, 너의 엄마를 돕는 것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 여건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네가 너희 엄마를 도울 필요가 있어 라고 한번 써볼까? 자, 그러면 to 부정사 여기서 돕는 것의 의미상의 주어가 너이잖아.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더라?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그래서 for you 라고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러면 네가 당신이 help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주요 문법이었어 얘들아.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것과 그리고 가짜 주어 it 그리고 뒤에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 진주어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했다는 거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 그래서 to 부정사 두 가지를 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이렇게 주어, 특히 가짜 주어 it을 앞에 내세우고 이제 진짜 주어 to 부정사는 뒤에 오는 요런 케이스들. 자, 지금부터 이제 grammar build up에 있는 문제들 쫙 풀어봅시다.